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표들이 눈에 보이면 특히 알트코인들을 팔고 떠나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가끔 즐겨 보는 라울 팔이라고 있죠. 이 친구가 뭐 얼마 전에 트윗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알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알트코인은 미국의 경제 사이클,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과 똑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미국의 경제에 앞서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라고 하죠. 이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유동성이다. 이 유동성이 들어오면 결국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알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사실 뭐 그 30 뭐 거의 5년 가까이 이 거시 경제만 팠던 친구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얀색을 보시면 IS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ISM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무슨 그 경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 지수가 50 이상이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50 미만으로 가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구나. 근데 현재는 보시면 밑에 있죠. 이거 지금 현재 기준 아직 50 이하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흰색이 아니라 주황색이 하나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건 뭐냐? 이건 GMI 지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전 세계 돈 찍어낸 양입니다. 그냥 전 세계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의 6개월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MI, 누군가 돈을 찍어낸 겁니다. 이미 벌써 찍어냈다는 것은 6개월 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돈을 찍어내면 해당 국가의 경제가 보통은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아까 흰색 ISM은 이제 경제가 좋냐 나쁘냐 그런 지표였죠. 그러면 이 지금 주황색은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을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제 시총을 그냥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재밌는 게 ISM 미국의 경제 상황과 알트코인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쪼그라들었던 게 거의 한 2년 이상 쪼그라들었던 게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냐.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나온 거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다 이거죠.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알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이걸로 다시 가면요. 돈을 찍어내면 6개월 후에 경제가 좋아진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미 돈을 찍었어요. 이미 유동성이 전 세계에서 연준 거의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금리 인하도 먼저 하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니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일단 푼 겁니다. 이렇게 돈을 풀면 6개월 후에 경제가 좋아진다. 그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알트코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요. 라울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울팔은 소위 말하는 미국발 경기 침체 안 올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또 돈을 찍어서 막을 테니까. 이런저런 사람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요약하면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와 경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나나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겁니다. 과거에 알트코인의 가격 패턴을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래를 좀 예측 아닌 뭐 일종의 예측이 되겠죠. 한번 좀 과거를 살펴보는 게 또 도움이 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두 번째 반감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코인에 엄청난 영향을 아직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뭐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가 지나서요. 이더리움이 1년 반 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 20년 5월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 정확히 1년 6개월 이후에 이더리움은 피크를 찍었습니다. 폴카닷은 어땠을까요? 폴카닷 역시도 20년 5월달 세 번째 반감기 이후 1년 6개월 후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비트코인도 최고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가격의 정석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트도 일부 알트코인들은 반감기 이후 1년 반 이후에 피크를 찍었다. 카르다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4개월 후 21년 11월 달이 아니고요. 9월 달에 피크를 찍었죠. 조금 더 일찍 찍었습니다. 21년 11월이 됐을 때는 이미 카르다노가 4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을 볼까요? 도지코인은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1년 6개월 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만은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1년 반이 아니라 정확히 1년 후에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 1년 반이 지나 있을 때는 최고점 대비해서 이미 70% 폭락했었던 그런 코인이 도지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 반 지나서 피크를 찍는다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XRP를 봐볼까요? 두 번째 반감기 지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2017년 18년 때는 반감기 후 1년 6개월 후에 피크를 찍었지만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XRP는 1년도 채 안 돼서 11개월 만에 피크를 찍습니다. 이제 21년 11월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최고점 대비 40% 이미 폭락해 있는 상황이었죠. 파일코인 어땠을까요? 파일코인도 반감기가 지나서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채 안 돼서 11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습니다. 21년 11월 1년 반이 지나 있을 때는 무려 70%가 폭락을 해 있었던 코인이 파일코인이죠. 체인링크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반감기 지나고 정확히 1년 후에 피크를 찍습니다.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또 마이너스 40% 폭락을 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요. 어떤 코인들은 반감기 후에 1년 반 후에 피크를 찍는 코인들이 있고요. 1년이 지나서 피크를 찍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11개월, 어떤 거는 14개월, 15개월. 변칙적인 코인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겁니다. 딱 얼마 후에 다 같이 피크를 찍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실 수 있는 거죠. 코스모스는 굉장히 복잡해요. 세 번째 반감기가 지난 후에 1년 4개월 후에 피크를 찍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3탑을 찍습니다. 더블탑도 아니고 3탑. 9월달 피크 찍고요. 10월달에 다시 피크를 찍고 11월, 12월 바닥에서 있다가 해가 바꿔서 1월달에 3탑을 찍습니다. 코스모스가 앞으로도 이럴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땡땡 코인을 언제 팔아야 할 것이냐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21년, 우리가 지금 내년 25년을 보고 있죠. 근데 21년 상승장, 이때 더블탑을 찍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언제 팔았어야 했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가 21년 4월과 5월달, 이때 1차 매도 시기, 2차 매도 시기는 21년 11월달.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 후 1년이냐, 반감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냐 보시면 대개는 그러니까 21년 11월, 1년 6개월 후에 피크를 찍었던 코인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반면 도지코인과 체인링크와 XRP 같은 코인들은 21년 4월달 반감기 후 1년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었죠. 각 코인별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점이요.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걸 계속 들고 온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정확히 내가 꼭지에 팔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 꼭지에 내가 판다라고 하는 꿈 자체를 그냥 안 꾸시는 게 좋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면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릴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깨고 매도에 임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요. 오히려 힘 빼고 쳤을 때
뭐 소위 뭐 골프도 잘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자, 내년 코인을 매도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량적인 지표인데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은 57%, 58% 육박합니다. 60% 근처까지 갔는데 과거 사이클을 보면 이변이 없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년에 걸쳐서 뭐 6개월일 수도 있고요. 9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40% 언저리까지 떨어졌느냐를 꼭 물어보고 우리가 매도 결정을 하자. 상승장에서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비트보다 뭐가 더 올랐다? 알트가 폭발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파이 사이클 톱 지표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구글에 좀 영어로 한번 쳐보시면 좋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파이 사이클 톱 인디케이터 이렇게 치시면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한 개는 주황색 선, 한 개는 녹색 선이 있는데 이게 서로 만났느냐를 꼭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코인베이스에 그 미국의 거래소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업비트인데요. 글로벌 앱 순위가 있어요. 이거 트위터에 코인베이스 글로벌 앱 랭킹이라고 치시면 이게 전체 글로벌 전체 모든 앱 중에서 코인베이스 앱의 순위가 나옵니다. 21년도 피크를 찍었을 때 글로벌 앱 순위 무려 1위를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정확히 꼭지였습니다. 최소 탑3 안에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게 이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비트가 있죠. 비썸이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최소입니다. 최소 10% 이상인가? 그리고 뭐 예전처럼 뭐 50% 이상 가기는 어렵겠죠. 최소 10% 이상인가? 과열됐느냐를 알아보는 뭐 대표적인 지표들이고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파이 사이클은 제가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은 좀 정량적인 지표가 되겠죠. 쉽게 아마 아시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코인이 오른다의 베팅, 그러니까 이제 회의론자가 거의 없다.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뭐 지금 뭐 전세자금 끌어오고 저 학자금 끌어오고 막 주변의 사람들 서로 막 설득시키고 있고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가?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가게나 카페 가보시면 사람들 이렇게 기다리면서 파란색, 푸른색 창 그 앱을 쓰고 있냐? 업비트 창이죠. 예전에 보면 뭐 10명 중에 뭐 7테이블에서 업비트를 켜더라. 그건 이제 고점의 명백한 신호라고 보셔야겠죠.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부자 됐다. 나 코인으로 돈 벌어서 집 샀다, 차 샀다, 명품 백 샀다, 아니면 책 썼다죠. 책은 뭐냐면 나 이더리움 투자해서 몇 억 벌었다. 나 퇴사합니다. 이런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고요. 좀 많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많이 나왔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언론의 패턴에 주목하셔야 돼요. 언론에서 소위 이제 컨트롤이 돼요. 이게 그 하락장에서의 퍼드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듯이 상승장에서 호재는 또 엄청난 뭐 그냥 포모가 극도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21년 4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땡땡전자 직원이 뭐 수십억, 수백억 벌고 퇴사했다는 썰. 이게 이제 실제 사실로 나중에 보니까 우리 또 인터넷 수사대가 이거 밝혀내버리더라고요. 이런 게 있냐는 거죠. 가장 근래에는 올해 3월 달 비트코인 1억 넘었었잖아요. 그때 공무원이 뭐 비트코인을 뭐 열 몇 개를 사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샀다 카더라.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사실인지 뭐 사실로 그때 누가 얘기를 하시던데 뭐 어찌됐건 이런 인증들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때가 거의 최소한 뭐 사이클 탑은 아니어도 로컬 탑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죠. 해외 정치인, 억만장자들, 기업인들, 뭐 지난번 사이클 보십시오.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번에 나왔었고, 뭐 일론 머스크, 뭐 폴 투더 존스,
뭐 저기 애플의 그 현재 CEO 팀 쿡 같은 사람들 레이 달리오 나 실은 비트코인 조금 지나서 실은 이더리움도 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파이사이클 톱 지표가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 선과 녹색 선이 서로 만나면 대개는 꼭지였습니다. 2013년을 보시면 더블탑이었죠. 이때 이 지금 지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가까워지지만 정확히 만났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2017년 12월 달 이게 만났습니다. 2019년 6월 달은요. 만날 것처럼 하더니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좀 있는 거죠. 21년 4월 달은 만났습니다. 반면에 21년 11월 달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만났다고 무조건 꼭지냐까지는 아닌데요. 확률이 되게 높아요. 24년 3월 달도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지금은 다시 멀어졌죠. 쉽게 말씀드리면 두 선이요.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꼭지에 가깝다라는 얘기고요. 두 선이 서로 멀어질수록 바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요. 2017년 여기 보시면 왼쪽에 두 선이 서로 맞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꼭지에 이 순간에 딱 닿죠. 이게 17년 12월 달이었습니다. 반면 19년 6월 달에는 닿을 것처럼 하던 이가 안 닿은 겁니다. 로컬 탑이었죠. 이때 그냥 로컬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탑은 21년 4월 달 요때 이제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까워도 닿지 않고 이게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얼마나 가까워지냐 그 추세와 실제 닿는지 여부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100%까지는 아니에요. 절대적 지표는 아니고 다른 지표에 더해서 이것까지도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비트코인 파이사이클 탑입니다. 비트코인 최고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알트코인과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서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1년 반 후에 피크라고 해서 알트는 1년 후에 뭐 9개월 후에 뭐 14개월 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들 yes, yes, yes 이걸 다 이제 대답을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팔 때가 된 거죠. 고점 신호가 나왔다. 크게 보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팔 때 그냥 직관형으로 파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난 내 직관보다는 난 그냥 사전에 걸어놓겠다, 예약하겠다. 둘 다 괜찮습니다. 직관형은요. 기분이 좋아질 때마다 흥분이 될 때마다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의 10%씩 그냥 팝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아씨 더 비싸게 팔 걸 당연히 후회가 되겠죠. 그래도 그냥 처음에 맘 먹은 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팔고 다 파는 순간 그냥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루틴을 정해놓고 이렇게 직접 뭔가를 좀 주도하는 성향 이런 분들이 직관형에 아마 좀 어울릴 것 같고요. 사전 예약형은 나는 직관 그 보면서 손 떨려서 못하겠어. 그냥 사전에 뭐 이제 뭐 5단계 어떤 사람 뭐 7단계로 가격을 단계별로 미리 예약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업비트는 이게 잘 돼 있죠. 단계별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1차, 2차, 3차, 5차라고 하면요. 1차 물량이 팔렸다라고 치면 당황하십니다. 뭐야 이거? 왜 벌써 팔렸어? 씨 그러면 2차, 3차, 4차, 5차를 다 풀어버리고 더 위에다가 막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심리가 그런데요. 그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사전 세팅을 할 때 가격을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하면 이제 하나도 안 팔리고요. 너무 낮게 하면 금방 팔리겠죠. 이것을 정하는 게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적당히 팔리고
뭐 예를 들면 5개 중에 3개만 팔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4개, 5번째는 그때 가서 한번 또 판단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팔고 떠난다가 핵심입니다. 뭐 장기 물량 이런 거 제외겠죠. 미리 가격을 예약을 하시면요. 장점이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냥 여유롭게 관망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형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더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를 뭐 어떻게 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게 혹시 있으세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 1억을 총액 투자했는데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50%. 근데 이게 언젠가 본전이 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2배, 3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면 5배가 되면 그냥 팔고 나올 것이다. 원금 기준이죠. 혹은 난 10배가 되면 팔고 나올 것이다. 이거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아니면 뭐 1억을 투자했는데 얘 10억이 되면 난 나올 것이다. 이 절대적인 기준을요.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아시죠? 우리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두 이게 뭐 걸어놔서 팔리든 뭐 직관형으로 팔든 이게 다 만약에 팔려버렸다. 그러면 다 현금화 시키십시오. 현금화는 뭐냐? 업비트에 있는 것은 현금화가 아닙니다. 현금화를 하긴 했는데 그것을 이제 K뱅크 통해서요. 내 주거래 은행, 내 그냥 잘 이제 뭐 안 쓰는 개인 은행 계좌로 다 빼놓은 게 나의 돈입니다. 이걸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팔리는 즉시, 즉각 돈을 빼라는 얘기죠. 전량 매도를 했는데 또 오른다? 이러면 사실 포모 굉장히 크게 도집니다. 다 팔았는데 이제 묶고 더블로 지금 가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그 낭패감이 그 굉장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때 만약에 더 오른다면 내가 지금 수익을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는데 5억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총 5억이 됐다면 5억의 10%만 재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게 또 마이너스 98% 가면 그 5억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전 재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지만 그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아예 그냥 별도 통장으로 빼버리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또 손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의외의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뭐 B2 연끌을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뭐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코인 전업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직업이 있으시죠. 뭐 자영업도 하시고 각자 직장이 있으실 텐데 코인 투자 외에 내 전문성을 키우자. 소위 이제 투자 오래 하신 분들, 뭐 투자의 전설이라고 하는 분들이 투자는 심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막 쫓기는 외주를 타고 있는 이거 실패하면 예를 들면 그게 퇴직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이제 뭐 전세자금 이거 잃으면 끝나는 투자는요. 과연 이게 성공의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심리가 안정적이면 투자도 더 잘 됩니다. 제가 좀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주식 전업 투자자 이분이요. 1년에 소위 이제 트레이더죠. 억대의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소위 오토바이로 택배 배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뭐 억대의 수익 주식 투자를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이거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냐? 그 투자자의 대답이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면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택배 배달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세컨드 잡이 있고 수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업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수입을 약간 파이프라인을 펼쳐 놓으니까 내가 투자가 더 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B2를 하면 잘 되면 좋죠. 근데 안 됐을 때 굉장히 쫓기는 느낌. 이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잘못될 것 같으면 막 악몽에도 시달리고 그렇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진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B2는 되도록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 분야 하고 계시는 지금 그 일에서요. 좀 탁월해지시면 제 생각에 투자도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